좋은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교회 건축하는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서 교회 건축하는 일이 많아서 그 재개발 조합과 협상을 하면서 당한 수많은 사례들을 제가 접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와의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교회들을 돕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26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서 있는 일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호 원장님, 현일학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명심하시고 하시되 그러나 필드에서는 현장에서는 또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개발 현장에 교회가 지금 속해 있다 또는 시작하려고 한다 또는 많이 진행 중이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전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왜 전시 상황이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을 이루면 전시 상황인 거예요. 그게 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교회의 지속성, 교회 공동체의 연속성 이것이 순식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네? 아무리 50년, 70년, 100년을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로서 영혼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역의 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쫓겨나게 생긴 네?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은 전시 상황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힘들고 중요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시행자 재개발을 해서 수익을 거두는 사업 시행자, 보통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재개발 사업하는 가운데 조합의 사업적 주적은 누굴까요? 주적. 가끔 가다 그런 거 저희 국회의원이 물어보잖아요. 나오면 그 청문회 할 때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북한. 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주적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주적이라서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네?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 때문에 이 사업 못한다. 여기 교회가 속해 있으면 너무 이 사업이 힘들다더라. 네? 그러면 보통의 경우 이 교회랑 이런 일을 앞으로 이 사업적인 그런 분쟁 또 어떤 권리에 대한 어떤 협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건데 실제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 조합장이나 이 당사자들은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업 주민의 대표예요. 그냥 대표. 물론 그들이 결국은 이 모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정비사업체나 변호사 법률사무소나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나 시나 관청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절대적인 이해관계의 주체이긴 하지만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주적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제 추진을 원해나 또는 조합이나 나중에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얼굴이 경색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들이 와서 우리한테 뭘 요구할까? 어떤 것을 요구할까?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경직된 그런 사고를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앞으로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학습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 말씀, 이 개념적으로 단어 몇 가지라도 반드시 오늘은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넣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그 일을, 그 기억을 떠올리고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요, 단순간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처음 시작하면 보통 5년, 보통 5년, 조금 이제 이 사업 개발 방식에 따라 다른데, 조금 더 긴 거는 7년, 8년, 심지어는 10년에서 14년, 15년까지도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 사업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각종 개발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왜 만들어냈느냐? 이 개발에 대한 이 기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재개발 방식으로 지금 교회가 속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민간이 주도하는 보통의 재개발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신통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신통계획. 신속통합계획. 이거는 뭐냐면 이 초기에 정비지구 그 지구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생략해가지고 그런 기간을 사업적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통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길가에 적게 개발하는 방식을 가로정비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로정비주택사업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모아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모아주택은 한 보통 한 1,500평에서 3,000평 정도 내외에 얘를 그 작은 지역을 개발하는 걸 모아주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모아주택이 꽤 여러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개 이렇게 모아갖고 하는 걸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아타운.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개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개발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협상을 해서 요구하는 그것이 결과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결과가. 보통의 경우 일반 재개발 지역에서의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승인이 나오고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권리 처분을 해서 보상을 하고 또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서 입주까지 뭐 이런 사업 단계가 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의 재개발 방식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방식에서는 세상 말로 좀 유도리가 있어요. 유도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협상을 잘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토 부지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주비, 이주비, 임시예배 처소비,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작물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현상 대 현상의 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갖고 있는 모든 현상 대 현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상 대 현상. 근데 아까 변호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법이. 은평, 누평 지역에 개발이 될 때 너무나 이 종교 시설과의 분쟁이 많으니까 종교 시설 처리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지침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내려보냈는데 그 지침을 가지고 그 뉴타운 은평 뉴타운 개발할 때 이런 지침을 가지고 했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준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협상을 요구하는 하나의 요구 수준인 것이지 그게 무슨 법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전시 상황이라고 했는데 왜 전시 상황이냐 또 말씀드리면 모든 걸 읽을 수 있으면 전시 상황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특별히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없어요. 법이. 여러분들 이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으면 무슨 법으로 여러분들이 법의 기준으로 해갖고 아까 제가 그 뉴타운 종교처리 그 방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갖고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정법에도 없고 토지보상법에도 일부 어떤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상물이나 지상권에 대한 이런 것들 뭘 어떻게 보장해 주라는 종교처리에 대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보장해 주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총리실에는 규제개혁단이라는 게 있어요. 규제개혁 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입법화. 하도 이 재개발은 계속되는데 교회와 또는 종교시설과 조합과의 분쟁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입법화하자 해가지고 지금 입법화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열심히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자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자문위원 전문위원도 잘 몰라요. 뭐에 대해서 모르냐?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재개발 조합에 우리 교회의 재산권만을 보상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일반 조합원들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영혼에 대한 기준. 여러분들 교회가 그 자리에서 왜 몇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신앙활동을 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했습니까?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에 대한 보상은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조합이 해줍니까? 네? 그토록 귀히 여기는 한 영혼에 대한 그 불영 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주냐고요.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조합하고 가서 얘기하다 보면 조합은 사업적 얘기만 합니다. 자, 이것이 개발이 되면은 조합 수익이 얼마가 나와서 그 조합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얼마씩 나눠주고 그러는데 지금 건물 건축비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기간이 길어지고 이자도 많이 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 사업성이 없습니다. 수익이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가서 대화해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수용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긍정하고 설득도 안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얻을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오는 과정과 그거에 대한 귀중함, 가치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서 그냥 설득당하고 오신다니까요. 가서 대화하려고 조합원들하고 가서 설득당하고 오세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게 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도 그대로 지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지자물이나 이런 것도 그 조합 사업을 위해서 니들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해줘라. 네? 그 과정에서 교회는 성도들도 떠나고 성도들 불안해하고 건축하는 가운데 먼지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피해를 당하지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교회가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교회를 지금 지을 수 있는 땅이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건축비나 그 다음에 시설비나 임시예배 처소비나 이런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협의가 잘 되는 것이 일반 재개발 사업인데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중요한 게 민간 재개발,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건 민간 재개발인데 근데 소위 말하는 공공성을 띤 공공 재개발이 있어요. 그 공공 재개발은 누가 많이 하냐면요. SH나 LH나 이런 관이 옆에서 관여해가지고 이 사업을 끌어가고 주민은 뭐냐면 그냥 옆에서 주민 참여단 또는 주민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성남에도 지금 많이 있죠. 성남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라면 참으로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냐면 보상에 대해서 바라보냐면 가지고 있는 땅을 종전자산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2억에 대한 감정 금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일단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이라도 같은 규모라도 이거를 다시 땅을 살려고 그러면 종후평가 그 사업이 다 이루어졌을 때 종후평가에서 그 종후평가한 그 금액으로 우리가 사야 돼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보상받은 금액에다가 돈을 많이 더해야 땅밖에 못 사. 땅밖에. 네? 그래가지고 땅밖에 못 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건축비를 대출을 받아야 돼. 대출을 받아서 건축. 근데 요즘 상황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 건축비 대출 받아가지고 네? 이자나 감당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재개발 단계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기 단계의 교회의 판단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초기 단계라면 첫째, 재척시키는 게 좋습니다. 재척시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정비구역이라는 걸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 구역 내에서 우리 교회를 아예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걸 재척시킨다고 해요. 재척을 시키면 우리는 그 재개발하는 그거와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하든지 말든지. 네? 우리는 우리 땅에다 알아서 건축을 하든지 알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유지하든지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그런 상황에 아까 전시적인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시려면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재척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재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재개발 지역 안에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척이 됩니까? 재척시켜도 못하잖아요. 재척시키려고 해도 못하잖아요. 노량진 8구역이 영신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합동측 정중앙에 있어요. 재척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재척을 시켰어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권리. 네? 소송을 통해서 그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재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고요. 교회 가운데 별도의 도로를 지금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만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재청을 할 건가? 재청해야 된다. 두 번째, 이거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 존치라는 게 있어요. 존치. 근데 이 존치는요, 우리한테는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 청량리에 있는 모 교회가, 청량리에 있는 모 교회가 길가에, 이렇게 길가에 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본교회가 있고 오른쪽은 교육관이 있어요. 근데 왼쪽은 제2육구역이고 오른쪽은 청량육구역이에요. 길 하나로. 그러면 아니 교회가 처음에 잘 대응을 했으면은요, 이거를 양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토를 잘 받아서 건축비를 받아서 잘 건축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런 개념을 몰라갖고 그냥 우리 교회는 존치시켜주세요. 계속 조합을 하려고. 우리 교회는 존치시켜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재척시켜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냥 교회가 원래대로 그냥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이제 존치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존치시켜주세요. 존치시켜주세요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조합에서는 이쪽에서는 제2육구역이에요. 이쪽에서는 청량육구역이에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대로 존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치와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땅만 그 용도가 종교부지로 다 이렇게 찍힌 거예요. 종교부지. 종교부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종교부지가 된 거하고 일반 그 현재의 종교부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의 종교부지는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거기다 주택도 건설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전환이 가능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의 종교부지를 지키면요, 앞으로 영원히 이 종교부지는 그냥 종교부지예요. 여러분 시가 만나죠. 어떤 거나 똑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대지를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대요. 그 땅을 아니 나의 의사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어느 날 갑자기 정책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보상해줬습니까? 보상 안 해줘요. 땅값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개발 제한이잖아요. 그린벨트가 뭐예요? 개발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우리 종교부지는 그렇게 땅도 그대로 있고 위치도 그대로 있고 면적도 그대로고 건물도 그대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들 마음대로 종교용지를 찍어버렸어. 그럼 지금 현재 평당 한 평당 서울시내 3천만 원 가는 땅이 1,000만 원으로 떨어졌어. 가격이. 우리 재산권에 얼마나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겁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고 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예전에는 가만히 있었었어요? 공람도 하고 뭐 무슨 설명회도 하고 조합에 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고 그 계속 존치시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할 말. 자, 이런 경우는 정말로 최악의 경우인데 절대 존치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 땅을 그린벨트로 묶는 행위예요. 현재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매각을 해서 다른데 땅을 사서 건축할 수 있는데 종교부지를 지킨 그 땅은 살 사람이 종교단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나가겠습니다. 그게 상가라고 그러면 상가지역이라면 가격이 나가겠죠. 근데 종교부지 가격 안 나가요. 반응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존치의 개념은 절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재청 말씀드렸고 존치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포함 개발이라고 해요. 포함 개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거. 그러면 포함을 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협상을 잘해서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포함 개발입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셨죠. 절대 그게 정해져 있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확보를 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치열은 협상하는 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신호가 왔어요. 그만하라고. 그런데 하여간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협상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네? 협상이라는 것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얻어내는 게 협상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협상에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그 주도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아셔야 되고 우리 교회의 상황도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이 사업 단계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사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찾아서 배우시고 물어보시고 학습하시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협상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네?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조합 설립 단계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지구 지정을 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 단계, 그 교육 단계 여기서부터 추진위원과 협의하고 우리 땅이 이만큼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 등등등을 다 점검하고 하는 것이 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해야 되고 나중에 조합 설립하는 후에 조합장과 얘기해서 총회까지 걸쳐서 확정 짓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지금 뭐 그런 거 다 놓쳤어요. 최악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기억하세요. 최악의 경우는 버티는 것밖에 없다. 무조건 버티면 안 돼요. 법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버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조합에서 이래저래 하고 보상 받죠. 보상. 네? 여러분 보상 받는 돈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네? 이거 보상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세금 안 낸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알고 계시죠? 세금 안 낸다. 그럼 세금은 낸다. 세금 낸다. 몇 분 계시죠? 세금. 여러분 보상 받는 돈 세금 냅니다. 네? 몇 프로 내요? 법인세를 내면 22%가량 내요. 네? 여러분 100억 보상 받으면 22억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네? 근데 양도소득세로 내는 것보다 법인세로 내는 것이 싸기 때문에 보통 법인세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하려면 30분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은 못하겠지만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진짜.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미리 지금부터 보상받기 전에 다 준비하시면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세금이 나왔는데 이 세금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때가 늦어요. 어떻게 자료를 과거의 자료를 현재로 만들어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금 부분도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필요하신 질문 하실 때 또 받을 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